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산군은 야사에 의하면 사약을 먹고 죽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피가 묻은 적삼을 보고 눈 돌아가서 온 조정에 피바람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은 태조 이성계를 닮아서인지 체격이 크고 우람했던 것에 비해 연산군은 키는 크지만 말랐고 여자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야사에서는 연산군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한 신하가 거울을 보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 패비윤 씨를 닮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된 아들을 낳았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단종 3년인 1455년에 아버지 윤기경과 어머니 신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 양반 가문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배를 짜서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그녀의 외모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야사에서는 그녀를 마치 선녀 같았다고도 하고 그녀가 나타난 것만으로 주위가 고요해지고 서늘해질 만큼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종의 아내였던 공예왕후는 몸이 굉장히 허약했고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이 없자 대신들은 성종에게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473년 3월 윤씨가 간택이 되어 수기의 품계를 받아 후궁이 되었죠. 그녀는 후궁이 된 이후로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가 성종과 왕실 어른들에게도 총애를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의 성격 또한 착했으며 예의도 발라 다른 후궁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1년의 시간이 지나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성종은 새로운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이 좋고 자신도 평소 눈여겨보고 있었던 수계 윤씨를 중전으로 승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수계 윤씨는 그런 성종의 결정에 저는 본디 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 보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두렵사옵니다. 라고 하며 중전이 되기를 거절했고 여기서 성종은 더 마음에 들어하며 그녀를 중전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윤씨는 임신 6개월이 되어가던 상황이었는데요. 1477년 11월이 되자 마침내 왕실 모두가 기다리던 아들인 성종의 적장자이자 원자 연산군을 낳았죠. 그런데 그렇게 착하던 윤씨가 연산군을 낳고 나서부터 벼랑간 성격이 난폭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악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성종의 아버지였던 덕종의 후궁 귀인 권씨의 집에 투서 하나가 날아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한 것이었죠. 내용은 당시 성종이 총애에 맞이 않던 소용정씨와 수기엄씨가 중전이던 윤씨와 원자인 연산군을 해치려고 한다는 내용의 투서였던 것입니다. 일국의 왕비와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를 해한다는 것은 영모에 준하는 일이었으므로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중전 윤씨가 소용정씨와 수기엄씨를 질투해 어머니인 신씨와 자신을 보필하던 궁녀들 주변인들을 시켜 그녀들을 해하고자 했던 자작극임이 드러나고 말았죠. 또한 성종은 어느 날 윤씨의 처소에 들렀다가 구술하는 방법과 저주를 거는 방법이 적힌 서책과 알 수 없는 주술들을 써놓은 종이 그리고 극약인 비상이 묻은 곶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윤씨가 중전이 되고 연산군을 낳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477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에 성종과 자성대왕 대비는 중전 윤씨의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들어 폐위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신들은 원자를 낳은 왕비를 폐위해선 안 된다고 하여 실행하지 못했고 빈으로 강등시키는 것에 대한 것조차 대신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굿과 저주에 대한 서책과 비상을 국내로 들여온 나인 사몰과 사비는 죄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사몰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사비는 장 100대를 맞고 지방의 관비로 내쳐지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2년이 채 안 되어 그녀는 결국 폐서인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너무나도 감정 기복이 심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상을 엎어버리는 등 알 수 없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윤씨는 항상 비상가루를 옷 속에 넣어 다녀 후궁들은 항상 독살의 위협에 시달렸고 또한 후궁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지금은 너에게 죄를 줄 수가 없지만 장차 반드시 너를 종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또한 계속해서 내가 오래 살아 장차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이는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못하게 하거나 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은 책을 숨겨놓았다가 대비에게 들키기도 했으며 나무패에 말뚝을 박는 등의 주술행위까지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처진 장막을 보면서 마치 초상집 같다는 말을 했는데, 궁에서 초상을 치른다면 대왕 대비였던 정의왕후와 대비였던 인수대비, 그리고 왕이었던 성종이 죽었을 때인데, 이 말 역시 윗전에 보고되면 목숨을 보전하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심각하고 불경스러운 말이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쳐넣는 가장 심한 행위는 바로 성종의 면전에서 그의 눈을 뽑고 발자취까지 없애버리며 팔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성종이 심기를 불편해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윤씨는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고, 성종이 거처하는 처소의 무단으로 침입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왕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에는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는데 그곳까지 마음대로 드나들었다고 하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중전인 윤씨가 성종의 음식에 비상을 넣을까 두려워 윤씨가 지나가는 곳에는 성종이 먹을 음식 등을 두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애초에 비상을 국내에 반입한 자체가 죄였고, 성종에게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한 반역행위였죠. 오죽하면 훗날 인수대비는 성종이 윤씨가 가지고 있던 비상에 의해 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참고로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내서 그녀를 폐위시켰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는 사실 야사이고 실록에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을 만큼 참았던 성종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윤씨를 폐서인시켜 궁 밖으로 내쫓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중전의 위치에 적장자인 원자까지 낳은 상황에서 다른 큰일만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자연스레 왕실에서 최고 어른이 되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폐악질을 부려 스스로 명을 재촉한 것이죠. 아무튼 1479년 6월 성종은 대신들을 소집해 윤씨를 폐서인하는 교지를 내렸고, 이에 대신들은 이번에도 원자가 계신데 어떻게 어머니인 윤씨를 내쫓냐며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윤씨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성종과 인수대비 그리고 자성대왕 대비까지 윤씨를 폐위했어야 하는 이유를 신하들에게 설명해야 했었는데요. 성종은 신하들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폐비윤씨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야 괜찮겠지만 내가 죽으면 분명히 피바람이 불었을 거다 라고 마무리하며 신하들에게 폐위의 정당성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폐비 윤씨는 쫓겨난 후로도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자 쫓겨나고 3년 후인 1482년 8월 16일 성종은 마침내 폐비 윤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렇게 윤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후궁들이 윤씨를 모함했다는 이야기도 야사에 실려있지만, 당시의 후궁들에게 중전마마라 하면 쳐다보기도 어려웠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또한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 유명한 장희빈도 인현왕후 앞에서는 찍소리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돼 있는 그녀의 악행만 보아도 쫓겨나 사약을 받기엔 충분했죠. 그렇지만 이후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고 어머니 폐비 윤씨의 폐출과 사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와 국문을 당하고 처형당했는데, 한 명에는 부관참시당했고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이세자는 처형당했으며, 성종의 후궁이던 귀인정씨와 귀인엄씨 또한 고문을 당한 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연산군에 의해 윤씨는 재헌왕후로 추존되기도 했지만 중종 반정 이후 다시 시호와 능호는 모두 삭탈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목숨이 2개라도 모자를 판이긴 했지만 어쩌다 난폭하게 성격이 변해버려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삶을 제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 연산군의 어머니이던 폐비윤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을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오르는 인물이죠. 최근 들어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광해군과는 달리 연산군은 사망한 지 500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막장폭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년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연산군도 나름 괜찮은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말년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안 좋은 평가만을 내리는 걸까요? 연산군 이융은 1476년 성종과 왕비 윤씨 사이에서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단종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적장자 출신 임금이었죠. 세자 시절의 연산군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눈에 띄게 총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훗날 보이게 되는 망나니 기질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폐서인되고 난 후 새로 들인 중전이 왕자를 낳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성종 인수대비를 비롯해서 신하들 중 누구도 연산군을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세자 시절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름 처신을 잘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1495년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재위기간 첫 해부터 1503년까지는 나름 괜찮은 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비록 왕에게 간언하는 역할을 맡은 대간과는 대립할 때가 많았지만 중요한 국정은 경험이 풍부한 신하들에게 자문을 받으며 잘 이끌어 나갔다고 하죠. 여진족이 출몰하자 그들을 몰아낸 후 그들을 정벌하자는 주장까지 했지만 관료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요. 왜구들이 출몰하자 그들도 격퇴해버리고는 비용사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조선 군인들의 철제 갑옷을 만들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백성들의 삶에도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국 각지의 암행어사들을 파견해서 수령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조세를 감면해 주기도 했으며 백성들에게 봄의 쌀을 빌려주는 환곡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그럭저럭 정상적이었다는 것이고 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밥 먹듯이 사냥을 나가고 지방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궐로 불러들이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연산군은 한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할 일만 제대로 하고 선을 넘지 않는다면 놀기 좋아하는 사생활 정도는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죠. 또한 이 시기는 조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군의 이 정도 사치는 국정에 딱히 영향을 끼치는 수준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왕실의 어른인 3명의 대비들을 극진히 모셨으며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는 걸 경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왕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던 와중에 무오사화가 터지게 됩니다. 연산군은 사관 김일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성종의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인 세조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내용을 사초에 실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김일손을 국문하던 도중 김일손의 스승이기도 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세조의 단종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생각했고 이는 왕실에 대한 반역이라 판단한 것이죠. 진작부터 자신과 대립하고 있던 3사의 관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연산군은 이 사태를 이용해 신료들에게 직접적인 숙청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연산군은 자신에게 반대하던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의 3사를 날려버리고 아버지인 성종이 했던 경연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며 경연을 폐지해버렸죠. 비록 연산군이 무오사화로 3사의 신하들을 숙청하긴 했지만 그중 일부 인사림파에게는 온건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훈구 대신들의 의견도 크게 수용하는 등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는 패비윤 씨의 친어머니이자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귀양가 있는 연산군의 외할머니와 연산군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때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보여줬고 그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연산군이 흑화하기 시작했죠. 먼저 그는 성종 시절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한 어전회의에 참석한 신하들을 모두 죽이라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건의 관련자들 중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고 그 자식들마저 죽음을 맞았으며 사위들은 유배를 보내면서 거의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종 시절 윤 씨의 패비를 논하고 사약을 내리자는 논의를 했던 신하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때문에 분노가 풀리지 않은 연산군은 이미 죽어 땅속에 묻혀있던 정인지와 한명회 등의 시신을 파헤쳐내서 부관 참시를 해버립니다. 이 갑자사화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한밤중에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패비 윤씨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잡아와서 자루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끌고 와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임을 숨긴 채 죄인을 매질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때 안양군은 사방이 어두워 누군지 모르고 매질했으며 봉안군은 눈치를 채고 차마 매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귀인 정씨와 엄씨의 시체를 갈갈이 찢어 산해버렸고 어머니를 매질한 안양군과 봉안군은 귀양을 보낸 뒤 사약을 내려 죽여버렸죠. 또한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돼 있던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궁에 칼을 든 채 뛰어들어 무례를 저질렀고 인수대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두 번의 사화를 거쳐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연산군은 그때부터 나란 일은 팽개쳐두고 마구잡이로 놀아제끼기 시작했죠. 먼저 전국의 채홍사와 채청사 등을 파견해서 전국의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해오게 하며 방탕한 향락에 빠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예쁘거나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자들을 뽑아 흥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것이 요즘 쓰이는 흥청망청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됐다고 하죠. 연산군은 뒤이어 성균관을 폐쇄하고 학생들을 모두 몰아낸 다음 그곳을 놀이터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골프장으로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입은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내용의 신원패를 차게 했고 자신이 나들이를 갈 때 타는 가마를 매는데도 신하들을 동원시켰다고 하네요.
폐위되기 몇 달 전부터는 아예 관료들이 쓰는 모자 앞면에 충, 뒷면에 성자를 수놓고 다니게 했다고 하죠. 한 번은 연산군의 악행을 비방하는 투서가 나돌았는데 그것이 한글로 쓰여 있었다는 이유로 훈민정음의 교육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얼마 후에 나오는 흥청들의 음악 교본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산군이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조상인 세종의 업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미친 짓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연산군이 고대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폭군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죽인 사람 수나 토목공사에 동원한 백성들의 수는 적었지만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밝힘증이 어느 정도였냐면 후궁들과 기생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아내까지 은밀히 불러들여 탈할 정도였다고 하죠. 거기다가 배다른 누이와 근친상간까지 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역대 조선의 왕들은 평균적으로 600명에서 700명가량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연산군 시기에만 유일하게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이런 방탕함은 육체적인 성욕의 해소보다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음으로써 생긴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심리적 의존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죠. 그 증거로 장록수를 비롯해 연산군이 홀딱 빠져있던 여성상을 보면 죄다 여왕님 기질이 있는 연상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신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목숨을 잃자 관료들의 마음은 점점 연산군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죠. 게다가 높은 세금과 각종 진상품을 바치느라 백성들의 분노도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산군의 몰락이 시간 문제라고 본 신하들은 연산군을 등지고 먼저 그를 치기로 마음먹게 되죠. 결국 1506년 성해안과 박원종 등이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왕에서 군으로 강등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가서 몇 달 만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절대 왕권을 휘두르며 흥청망청 놀고 제멋대로 즐기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최후였죠. 지금까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대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품이 매우 어질고 화평하며 온순하고 아랫사람들을 은혜로써 어루만져 주었다고 하죠. 연산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며 음란하고 방종함이 끝이 없는 걸 볼 때마다 밤낮으로 근심했으며 연산군이 미쳐 날뛸 때 그를 울면서 말리며 간곡하게 간언했는데 비록 연산군의 포악함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유배형을 당했을 때도 이 사람은 울부짖으며 연산군을 따라가려고 했었죠. 이 인물은 바로 연산군의 정비였던 패비신씨입니다. 연산군은 죽기 전 이 패비신씨를 보고 싶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는 1488년 1월 13세의 나이로 동갑이었던 연산군과 가래를 올리고 세자빈이 되었죠. 신씨는 성종이 직접 세자빈으로 점찍었었기 때문에 간택 없이 책봉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이던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도 중전의 자리에 올랐죠.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의 자리에 있었지만 후궁들이나 궁녀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오죽했으면 사관들은 중전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을 정도였죠. 게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그녀는 연산군에게 간언을 할 때도 자주 있었는데요. 그래도 연산군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매우 사랑하는 사이이던 연산군과 신씨는 금슬마저도 좋아서 둘 사이에서 8명이나 되는 자녀가 태어났죠. 흔히 연산군이 총애했던 여자라고 하면 장록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장록수와의 사이에서는 딸 하나밖에 없었으며 다른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다 합해도 신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보다 한두 명 더 많은 정도였습니다. 장록수의 치마폭에서 노란하고 흥청이라는 기생집단과 어울렸지만 정작 신씨와의 금슬이 가장 좋았던 것이죠. 또한 실록에도 악행을 일삼는 연산군이 신씨만은 굉장히 아꼈으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502년 아버지 신승선이 사망하자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부친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에 연산군은 신씨의 몸이 상할까봐 곡도 못하게 하고 고기도 먹도록 명했죠. 그러다 2년 후인 1504년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후궁이던 귀인정씨와 귀인엄씨를 때려 죽인 뒤에 그대로 자순대비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앞마당에서 칼을 뽑아든 채 자순대비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에 자순대비를 모시던 궁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쳐버렸고 자순대비는 방 안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막장으로 치닫던 연산군의 악행을 막아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패비신씨였죠.
연산군이 데비전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씨는 불이 나게 그곳으로 달려갔고 연산군의 옷을 잡고 울고불며 말렸는데 이에 신씨의 얼굴을 본 연산군은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연산군도 눈돌아가 날뛰고 있는 마당에 그를 저지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패비 신씨였던 것이죠. 당시 상황이나 연산군의 성격상 들고 있던 칼로 바로 신씨를 베어버렸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임 당했을 일이었지만 신씨라서 아무 일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산군은 신씨에게 예법에도 어긋나고 선례가 없었던 제인원 덕왕비라는 존호까지 내렸죠. 연산군이 신씨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1년 후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씨도 폐위되어 거창군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폐위되어 강화도로 떠나는 연산군과 같은 곳으로 보내 그를 모시며 살게 해달라며 울면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져 끝내 둘은 살아서 다시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녀의 또 다른 크나큰 비극은 바로 자식들마저 모조리 잃은 것인데요. 그녀와 연산군의 자식들 중 폐세자 이왕과 창녕대군 이성은 왕자라는 이유로 반정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고 결국 자식이라고는 휘신공주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폐서인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원래 같으면 왕이나 왕비가 폐위되면 사람들에게 개무시 당하기 일쑤였는데 평소 신씨의 온화한 성품과 훌륭한 인품 덕분에 사람들에게 무시나 모욕을 받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는 크게 힘든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연산군은 중선이 보고 싶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훗날 그녀는 연산군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 줄 것을 중종에게 요청하자 이를 허락해 주었죠. 또한 중종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연산군 옆에다 묻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537년 4월 8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훗날 연산군 묘에 같이 묻히게 되면서 죽어서라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에 신하들은 세자만 믿고 있었을 정도로 폐세자 이왕은 굉장히 총명했었고 국모이던 중전 신씨도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연산군만 무사히 넘어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연산군이 정말 사랑했던 그녀 패비 신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반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실록에도 왕으로 기록되지 않은 두 임금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이들에게도 아들은 있었고 세자도 있었는데요. 연산군의 세자는 바로 폐세자 이황이고 광해군의 세자는 폐세자 이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 한 번 잘못 만나서 이른 나이에 일찍 요절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연산군의 아들인 이황은 연산군과 패비 신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왕자들을 궁 밖에서 키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황은 어린 시절부터 궁 밖에서 지냈는데요. 연산군은 어릴 적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가 사사된 후 성종의 친형이던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을 때도 박씨는 굉장히 후하게 대했었죠.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인지 아들인 이황도 이 승편부대부인 박씨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이후 1502년 5살이 되자 세자가 되었으며 어릴 적부터 남달라 할아버지 성종의 기상과 풍물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또한 그는 어릴 적부터 성품이 어질고 차분하며 총명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은 세자가 다음 왕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황은 공부도 좋아해서 연산군의 폭정에 고생하던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다 받고 있었죠. 야사에 따르면 중종 반정을 기획하고 있던 박원종이 중전이던 신씨의 오빠인 신수군에게 반정 참여 여부를 물으니 신수군은 세자가 총명하니 조금만 더 참고 세자에게 기대를 걸어봅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여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예식인 납진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식 세자빈까지는 되지 않았고 그녀는 훗날 강희신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세자였던 이황도 폐세자 되었으며 아버지 연산군은 강화도로 자신은 강원도 정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그때 이황의 나이는 고작 10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강화도와 교동도는 왕과 왕족의 유배지로 안성맞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양과 가까워 감시하기가 쉬웠고 섬이다 보니 격리하기도 편했기 때문이죠. 연산군은 훗날 여기서 역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어쨌든 연산군 다음 왕이 된 중종은 조카였던 폐세자 이왕의 처분을 유배 정도로 끝내고 목숨은 살려주려 했지만 반정공신들은 폐주 연산군의 아들들을 살려두면 위험하다며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중종은 조카들이 모두 어리고 힘도 없으니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며 대신들의 주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끝 모르는 대신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결국 조카였던 이황을 비롯해 연산군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과 이돈수 등은 모두 유배 갔다가 대신들의 강요에 의해 사사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중종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조카들을 안타깝게 여겨 장례라도 성대하게 치러주려고 했지만 반정공신들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들에게 후한 대우를 해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정해주고 싶으면 관이나 하나 내려주라고 했죠. 이 일로 중종은 박원종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훗날 박원종이 죽고 난 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박운이 벼슬을 청탁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를 외지로 유배를 보내버렸는데 대신들이 공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여 박운은 결국 유배지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해출되어 자신도 쫓겨난 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세자가 또 있었으니 그는 바로 폐세자 이지이죠. 이지는 광해군의 장남으로 159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세자가 되었죠. 하지만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폐세자되어 아버지 광해군과 아내였던 세자빈 박씨와 함께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조가 광해군과 폐세자의 지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유배지에 거처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담을 친 뒤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위리안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감시를 받으며 감금되어 살다가 이괄이난과 병자호란 등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다시 왕이 될 것을 염려한 인조는 광해군만 제주도로 유배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이지는 세자빈과 함께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 여종이 발견해 살아나게 되었죠. 이후 그는 가위와 인두를 이용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이지가 직접 땅굴을 파고 세자빈 박씨는 흙을 자루에 담아 방으로 퍼날랐는데 둘이서 그렇게 26일간 파낸 땅굴의 길이가 약 21m 길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땅굴을 통해 유배지에서 빠져나온 이지는 미리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았던 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고작 3일 만에 병사들에 의해 다시 붙잡히고 말았죠. 세자빈 박씨는 남편 이지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이지가 유배지를 이탈해 도망갔다가 잡혔다는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영의정이던 이원익과 인열왕후는 이지를 죽여선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지만 눈 돌아간 임목대비는 삼사와 논의를 거쳐 이지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내리기로 결정했죠. 임목대비가 완전 눈 돌아가서 폐세자 이지를 죽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온 이유는 사실 그녀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광해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도 죽었으며 어머니는 제주관하의 노비가 되는 등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광해군의 아들인 이지를 가만히 둘 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금부 도사는 이지를 찾아가 자결을 하라는 명을 전했고 이지는 목욕을 하고 의관을 정비한 뒤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했지만 의금부 도사가 허락하지 않자 나중에 죽은 후에 깎아달라는 말을 남긴 채 방에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매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현재 폐세자 이지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렇게 왕이었지만 폐출된 아버지들 때문에 자식인 이황, 이지 역시도 불행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는 죄 말고는 그들에게 별다른 죄는 없었을 것인데요. 다만 승자의 기록인 역사에 패자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폭군으로 일컬어지던 연산군과 광해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폐세자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황과 이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